오늘의 사연은 실제 황혼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의 사례입니다. 고민톡톡TV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그녀가 내게 말했어요. 늙어서도 인생은 바꿀 수 있어. 이 한마디가 내 잿빛 같던 삶에 무지개처럼 번져 올 줄 누가 알았을까. 45년 결혼생활 참는 게 미덕이라는 족쇄에 묶여 살았던 나. 남편의 고함과 무시는 일상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산다며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영자의 이름이 핸드폰 화면에 뜨는 순간 내 안에 두 번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건 눈물이었어요. 억울함에 사무친 피눈물. 45년의 세월 나는 그저 숨쉬는 껍데기였다. 된장찌개 좀 짜게 하지 말랬잖아. 귀는 장식이냐? 매일 아침 남편의 고함 소리는 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잔혹한 알람이었다. 45년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그의 그림자였고 그의 화풀이 대상이었죠. 찬밥 한 덩이에 김치 한 조각, 달걀 프라이 하나. 그게 내 아침 식사의 전부였다. 남편이 쾅 닫고 나가는 현관문 소리는 마치 내 심장을 짓밟는 둔탁한 소리 같았다. 숨이 막혔다. 매일 아침 식탁은 나에게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폭력만 아니면 괜찮다고? 버릇이라며 모두 눈 감아줬다고? 시어머니는 남편은 원래 그런 거야 라며 내 입을 틀어막았고 친구들은 이 나이에 어쩌겠니? 라며 체념을 강요했다. 나는 그저 숨쉬는 껍데기였다. 내 이름 석자를 잊은 지 오래.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표만 달고 살았다. 감정은 사치였고 행복은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늙어 죽는 게 내 운명이라고 믿었죠. 어느 날은 끓어오르는 분노의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내가 왜 이 인간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수없이 되뇌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세상 모든 남편이 다 그래. 내가 참고 살아야지 하는 핀잔뿐이었다. 분노는 이내 무기력으로 변했고 그 무기력은 나를 침식해 들어왔어요. 그 끔찍한 절망 속에서 나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날 영자의 전화 한 통이 내 마른 눈물샘을 터뜨렸죠. 영자. 그 이름 석자가 마치 내가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불러내는 주문 같았다. 내 안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지친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황혼 이혼? 미친 짓이라던 세상에 날린 통쾌한 한방. 영자는 나보다 3살 아래 친구다. 언제나 조용하고 자기 주장이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 그런 영자가 1년 전 황혼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다 늙어서 무슨 팔자 고치겠다고. 그 수군거리는 소리가 온 동네에 파다했다. 그 수군거림은 마치 나의 귓가에도 들리는 듯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욕먹겠지?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영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고 단호했다. 오늘 커피숍에서 만난 영자는 내가 알던 영자가 아니었다. 단발머리는 상큼했고 밝은 셔츠는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으며 얼굴에는 화장기와 함께 은은한 미소가 가득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한 그녀의 모습에 질투심마저 잃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요즘 남편은 좀 어때? 그녀의 질문에 나는 웃지도 못하고 커피잔만 들었다. 말도 마. 짜증만 내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이젠 손도 올리려 해. 그냥 죽고 싶을 때도 있어. 내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골마 터진 상처처럼 쉬고 아렸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젠 죽고 싶다는 말조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지쳐 있었다. 영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똑같았어. 그녀의 담담한 고백은 내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지옥 같은 삶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었구나. 그 순간 작은 위로가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평화로운 일상에 던져진 핵폭탄 하트 이모티콘. 내 남편도 그랬어. 퇴직하고 나서는 맨날 스포츠센터, 등산 모임 나가더니 슬슬 말이 짧아지고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생겼지. 영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네 남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다고 한다. 나이 들면 다 저러나 싶어 참고 넘겼단다. 나 역시 그랬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나 몰래 돈을 쓰는 것을 보면서도 남자들은 다 그래라며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평화롭던 일상에 핵폭탄이 떨어진 건 한 통의 문자 때문이었다. 어느 날 휴대폰에서 하트 이모티콘이 있는 문자를 본 거야. 오늘도 행복했어요. 이게 뭐야? 그리고 사진첩엔 두 사람이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까지 있었지. 영자의 목소리가 점차 싸늘하게 변했다. 이를 악물고 말을 잇는 그녀의 모습에서 과거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트 이모티콘이라니. 늙은 남편들이 바람 피우면 다 저러는 건가? 내 남편은 아닐까? 불안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그때 결심했어. 이 인간이랑은 끝이다. 그녀의 눈에서 번뜩이는 강렬한 빛은 나에게도 큰 충격과 용기를 주었다. 그래, 끝내야지. 더 이상은 안 돼. 기록은 나의 무기, 변호사는 나의 칼날. 그냥 나올 순 없더라. 40년 넘게 산 집이고 재산은 다 그 사람 명의고. 그래서 내가 한 건 딱 하나. 기록. 모든 걸 다 기록했어. 영자의 말은 내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울렸다. 맞아, 무작정 나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나도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남편 명의로 된 집과 재산들. 그 모든 것이 나를 올가미는 족쇄 같았다. 그녀는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치밀함으로 모든 증거를 모았다. 언제 외박했는지, 언제 늦게 들어왔는지 꼼꼼히 기록했다. 결정적인 증거, 하트 이모티콘이 박힌 문자부터 상간녀와 찍은 사진까지 모조리 캡처했다.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주변 사람들과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 남편의 돈 씀씀이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다. 집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어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았기에 미리 뽑아두었다. 그리고 변호사 찾았지. 처음엔 무서웠어. 나 같은 할머니가 무슨 법정이야 싶었지. 근데 변호사가 그러더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말은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나 같은 할머니가 아니었다. 나였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울 수 있는 나. 그래,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내 젊음을 송두리째 바친 대가를 받아내야지.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내 집에서 펼쳐진 기막힌 막장 드라마. 그런데 그 즈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 남편의 불륜녀, 즉 상간녀가 오히려 영자의 집까지 찾아온 것이다. 당신 이혼 안 해요? 이 사람 이제 나랑 살 거예요. 영자는 황당함을 넘어 기가 찼다. 내 집 안방에서 남의 남자 뺏겠다는 소리를 듣다니. 상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었다. 내 남편에게도 저런 뻔뻔한 여자가 꼬이면 어쩌지? 당신이 누굴 뭘 알아? 남의 가정 깨놓고 지금 큰 소리야. 영자의 목소리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상간녀는 당당했다. 본인도 사별한 사람이고 영자의 남편과 진짜 사랑에 빠졌단다. 이 사람은 당신한테 사랑 못 받았대요. 매일 눈치만 보고 살았다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영자는 달랐다. 그녀는 차분히 웃었다. 그래요. 그럼 당신도 똑같이 겪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사랑 가져가요. 대신 나는 법적으로 다 받아냅니다. 그녀의 침착함이 오히려 더 섬뜩했다.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냉철할 수 있다니. 그녀는 상간녀의 뻔뻔함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들을 역이용했다. 변호사와 협의했고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했다. 그야말로 통쾌한 한방이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여자도 자식들한테 손절당했대. 결국 둘이 같이 살지도 못하고 깨졌어. 영자의 말에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겠지. 나도 모르게 꼴 좋다. 하고 소리칠 뻔했다. 내가 당한 모든 서름이 저절로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반쪽 인생 이젠 내 손으로 온전하게. 결국 난 재산 절반 받고 나왔어. 남편이 30년간 낸 국민연금 그 절반도 내가 받고, 집은 안 팔았지만 네모 현금으로 정산받았고 보험해약금, 이해금, 심지어 시계랑 그림까지 다 따졌지. 영자의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다. 평생 남편에게 종속되어 살던 여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다니.
나도 이럴 수 있을까? 내 권리를 다 찾아낼 수 있을까? 심장이 두근거렸다. 상간녀는 결국 남편이 책임지지도 않으니 정신적으로 무너졌고 남편은 이혼 후에도 후회만 반복하더라. 영자의 말에 통쾌함이 밀려왔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내 마음속 묵은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그래, 그래야지. 내 젊음을 갈아 넣은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지. 나는 작은 아파트 전세였고 구청에서 하는 일주일 3회 도서관 1회. 월 120 정도 벌고 연금 60 받고 부족하지 않아. 무엇보다 아무한테도 눈치 안 봐. 그게 진짜 자유더라. 영자의 얼굴에는 진정한 자유인의 미소가 번졌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더 이상 남편의 기침 소리에도 그의 눈빛에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 아닐까? 더 이상 참지 않아.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날 영자와의 대화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45년 동안 억압받았던 내 안에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었다.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된장찌개는 끓였냐?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고 내 대답을 들을 생각조차 없는 듯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말이었지만 이젠 달랐다. 그의 목소리에 분노가 아닌 미세한 경멸감이 느껴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낡은 거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의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복사했다. 내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설렘과 비장함이었다. 그리고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제부터는 증거 수집이다. 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 거니까.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래, 죽기 전에 나도 한번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남편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당당하게 살아봐야지.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무언가에 온몸이 전율했다. 나는 더 이상 무기력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나는 싸울 준비가 된 전사였다.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은 지금부터. 영자는 가끔 내게 문자를 보낸다. 그 문자들은 내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준다. 오늘 아침엔 내가 해먹고 싶은 걸 먹었어.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도 그려봤어. 다 늙은 여자가 뭐하냐고? 응, 살아있잖아. 나는 이제 이혼이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다. 아니, 오히려 설렌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는 시작이니까. 45년 동안 갇혀 살았던 세상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이제 나는 날개를 활짝 펴고 나만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다. 늙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당신도 혹시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을 삼키고 있다면 이젠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만을 위한 진짜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내보세요. 당신도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